안녕하세요. 주식회마입니다. 코스피가 4,000포인트까지 미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외치고 있는데요. 과연 정말 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명예퇴직 이후 주식하시는 분들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다들 수익은 제법 보고 계시는데 아직 제대로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수익이 찍혀 있는 종목들, 언제 매도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말 우리 코스피가 5,000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진짜 시작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불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최고치가 나왔는지, 이게 기회인지, 덫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하는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투자 판단을 바꿀 수 있는 핵심 흐름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시장의 진짜 속내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상 최고치, 단순히 숫자가 높아진 게 아닙니다. 이건 시장 전체의 심리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 주식은 답이 없다,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말이 하루 걸러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투자 심리의 대전환. 두 번째, 정책 기대감의 부활. 세 번째, 실물 경제의 버팀목.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시장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간 겁니다. 먼저 투자 심리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떨어질까봐 무서웠죠. 그런데 지금은 놓칠까봐 무섭습니다. 바로 이게 상승장의 초입에서만 나타나는 특유의 심리예요. 데이터를 보면요, 최근 4주 연속으로 국내 기관, 보험사, 연기금이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초만 해도 한국은 성장성 없다며 떠났던 외국 자금이 최근에는 저평가된 시장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모건 스탠리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가 구조적 저평가 구간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 기업들의 실적 대비 주가 수준, 즉 주가 수익 비율이 여전히 미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 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진짜 움직이려면 싸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를 것 같다는 심리적 공감대예요. 그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가 아니라 분위기에 투자하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2020년 초 테슬라가 처음 $1,000를 돌파했을 때 이건 너무 비싸다는 말이 많았죠.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가격보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흐름을 봤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올라서가 아니라 이제 한국도 바뀌는 중이다. 이 인식이 투자 심리를 밀어올리고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정책 변화 기대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요즘 시장의 가장 큰 숨은 에너지예요.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내놓는 메시지를 보면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세금 완화, 배당 확대 등 거의 모든 방향이 주주 친화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은 주주권이 약하다, 총수 중심 구조라 외국인 투자자 불안하다, 이런 말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줄어드는 첫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A 인베스트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한국 주요 대기업 20곳 중 12곳이 배당 정책 변경 또는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주주 가치 제고가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가격을 높게 매겨주는 건 결국 신뢰가 생길 때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기술력으로 주가를 올렸다면 이제는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 확대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당위 이슈가 아니라 시장 체질 자체의 변화예요. 특히 한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은 정책 일관성이 없다고 했던 부분도 지금은 장기 개혁의 초입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즉,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되찾아주는 구간, 이게 바로 상승장의 두 번째 엔진이 작동하는 시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책 테마주를 단기 매매로 볼 게 아니라 구조 개혁 수혜 섹터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물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자,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죠? 경기가 완벽히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라기보다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수출, 서비스업 모두 살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한국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플러스 5.8% 증가, 특히 반도체 수출이 15% 이상 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구조적 회복의 신호로 봐야 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한국의 핵심 수출 3대 업종이 동시에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코스피의 체력을 지탱하는 근육이에요. 게다가
글로벌 물가 안정, 원자재 가격 하락, 환율 안정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마진율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실물의 뒷받침이 없는 기대감 랠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감 플러스 실적 기반의 상승이에요. 그걸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중 약 70%가 전년 대비 순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기업이 살아있다는 건 시장이 근거를 가지고 오른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이번 상승은 꿈을 먹는 시장이 아니라 현금을 버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이유는 단순히 돈이 들어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 전체의 판단 기준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한국은 불안하다, 성장성 없다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안정적이다, 싸다, 개혁이 진행 중이다. 즉 투자자들이 보는 한국의 밸류에이션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숫자가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인식이 바뀔 때 진짜 상승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사상 최고치라는 뉴스는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시장의 언어가 바뀌는 첫 문장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이 말만 들으면 왠지 이제 진짜 시작인가 싶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고점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도 같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회와 리스크 두 가지를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기회는 이겁니다. 지금이 새로운 랠리의 초입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고점을 돌파했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오른 게 아니라 그동안 눌려있던 에너지가 터졌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 코스피가 3,000포인트 부근에서 계속 지루한 박스권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걸 완벽하게 뚫어냈다는 건 이제 시장이 새로운 기준으로 움직이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마치 100kg의 역도를 들던 역도 선수가 드디어 110kg을 성공시키면서 내 한계가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순간인 겁니다. 그때부터는 110kg 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죠. 그리고 한층 더 멋진 도전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뚫고 나면 그 다음부턴 그게 새로운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장의 첫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그동안 소외됐던 기업들이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대기업은 그동안 배당 안 주는 회사, 총수 리스크가 있는 회사로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회사가 지배구조 개선 발표를 했죠. 그 순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드디어 바뀌는구나 하고 믿음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수출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환율 때문에 고생하던 중소형 수출 기업들이 최근 원화 강세 완화로 숨통을 틔우기 시작했어요. 특히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장비, IT 부품 쪽은 소외됐던 자리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단순히 오르는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롭게 평가받을 종목을 고르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예전엔 유명 기업만 오르던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숨은 기업의 기회 구간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기회는 조금 더 큰 그림이에요. 바로 상대적 매력의 회복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부동산은 거래가 막히고 채권 금리는 정체되어 있고 예금 이자도 이제 예전만큼 메리트가 없죠. 그러니까 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갈 곳이 없는 자금이 결국 주식시장으로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은행에 넣으면 2.8% 이자, 부동산은 세금과 금리 리스크, 결국 지금은 주식으로 한번 돌려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대기 자금이 시장의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단순히 투자자 감정으로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금의 흐름이 주식으로 이동 중이라는 점, 이게 세 번째 기회입니다. 이제 리스크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리스크는 끝없는 상승은 없다는 겁니다. 선형으로만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장도 항상 조정은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도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 곧바로 10% 가까이 조정을 받았죠. 시장은 늘 한 템포 쉬었다 갑니다. 더 오르기 위해서는 건강한 조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빠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빠질 때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할 매수, 손절 라인, 현금 비중 조절,
이런 기본기를 다시 잡을 때예요. 지금은 올라탄 사람보다 내릴 때 덜 다치는 사람이 더 오래 갑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기대감에 대한 피로예요. 지금 시장엔 너무 많은 희망이 섞여 있습니다. 정책이 좋아질 거야, 세금 낮아질 거야, 외국인 올 거야. 그런데 이런 기대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실망 매물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배당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정작 현실은 검토 중입니다 수준이라면 시장은 바로 차익 실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 말이 진짜로 적용됩니다. 기대감에 올라온 주식은 뉴스가 나오면 되려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기대가 아니라 확인된 변화를 잡는 겁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외부 변수입니다. 미국 금리, 환율, 중동과 중국 이슈, 이런 게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를 늦춘다거나 환율이 다시 1450원을 넘어가면 외국인 자금은 순식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구조적으로 외국인 자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하루 만에 냉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겁이 아니라 전략이에요. 즉, 언제까지 오를까 보다 떨어질 땐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이걸 정해두는 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정리해볼게요. 지금 시장은 분명히 기회가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심리도 살아있고 정책도 기대감이 있고 자금도 몰려오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준비 안 된 투자자에게는 이게 기회가 아니라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지금은 무작정 진입이 아니라 선별 진입의 시기다. 둘째, 지수보다 종목의 질을 봐야 한다. 셋째, 상승장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시장은요, 항상 겁 많은 사람보다 준비된 사람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트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기회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걸 잡는 건 준비된 사람이다. 실제로 어떤 섹터가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어떤 종목이 재평가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코스피가 최고치를 뚫었다면 그 다음 질문은 당연히 이겁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 투자해야 하지? 오늘 이 시간엔요, 시장에서 실제로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는 세 가지 섹터를 이야기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그 안에서 다시 조명받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겁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하는 건 어디까지나 분석적인 관점이에요.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디에 기회를 주고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수출,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지만 동시에 시장의 근본 동력이에요. 한국이 강한 건 결국 기술, 수출, 제조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최근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 서서히 반등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반도체 재고가 줄고 주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는 건 곧 한국 수출의 천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DB하이텍 이 두 회사가 웃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가 따라 웃습니다. 왜냐면 이들의 시가총액이 코스피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즉 이들의 천이 곧 시장의 천이에요. 그리고 반도체가 살아난다는 건 그 뒤에서 부품 납품하는 2차 협력사와 3차 협력사들도 같이 숨통이 트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비업체, 테스트 장비 회사, 소재 기업들까지.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반도체 섹터를 보는 건 단순히 주가가 오른다의 개념이 아니라 시장의 중심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IT와 통신 디지털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투자 붐이 이어지면서 이쪽 분야도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AI는 먼 미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모든 산업이 AI와 엮이죠. 그러니까 반도체와 IT는 단순히 기술주가 아니라 한국 증시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섹터는 좀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흐름이에요. 바로 지배구조 개선 기대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투명해지고 주주를 더 챙기기 시작한 기업들이죠. 정부가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대기업들이 구조를 손보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볼게요. 현대차 그룹이 배당 확대, 지배구조 단순화 이야기를 꺼내면 주가가 바로 반응합니다. 왜냐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이제 한국도 선진국형 시장으로 바뀌는구나 하고 신뢰를 주거든요. 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강화한다거나 SK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한다면 시장은 이건 일시적인 이슈가 아니라 방향성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시장 체질 개선이라는 구조적 변화예요. 그동안 총수 리스크, 복잡한 순환 출자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이 드디어 다시 평가받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싸게 거래됐던 주식들이 제값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배당 정책, 자사주 매입, 구조조정 뉴스가 뜨는 기업들을 한 번쯤 눈여겨보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고점을 뚫을 땐 이런 체질 개선형 기업이 중장기 주도주가 되기 쉽거든요. 세 번째 섹터는 환율과 원자재 민감주입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내려왔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달러 강세가 조금 꺾이고 외국 자금이 다시 아시아로 특히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이 들어온다. 이게 시장의 기본 공식이에요. 그럼 어떤 업종이 영향을 받느냐? 바로 수출 기업들이죠. 원화가 안정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덜 깎이고 환차손이 줄어드니까 실적이 개선됩니다.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에 따라 이익이 늘어나는 자원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유, 철강, 석유화학 업종들이죠. 이쪽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경기 회복으로 보는 시점에선 원자재 기업의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수출 수혜주와 환율 안정 조합 혹은 에너지 가격 상승 시 수혜 업종을 같이 엮어보는 전략이 꽤 유효합니다. 이어서 종목 예시로 가볼게요. 먼저 DB 하이텍입니다. 반도체 대표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업황이 살아나면서 실적 기대가 다시 붙고 있습니다. 이건 지수 상승의 중심에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롯데 웰푸드입니다. 대형 재벌 계열의 구조 개선 기업입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뉴스가 동시에 나왔어요. 시장이 이건 진짜 변하고 있네 라고 반응하면서 꾸준히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방전지입니다. 수출 중심의 중소형주로 아직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큰 기업입니다. 환율이 안정되면서 이익이 개선되고 있고 여기에 원자재 단가가 떨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2%에서 3% 정도 좋아지는 구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시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지수의 방향과 개별 모멘텀이 함께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요즘 오르는 종목이니까가 아니라 왜 오르는가가 설명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이 진짜 강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지수가 최고치를 찍은 시기에는 지수 상승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자기 이유로 움직이는 기업, 이걸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진입 시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최고치 뉴스 보고 바로 매수 버튼 누르시죠.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지수가 이미 한번 크게 올랐다면 대부분의 종목은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코스피가 3880에서 바로 3930으로 튀었다. 이때 신규 진입하면 단기 조정만 나와도 계좌는 바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눌림목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즉, 살짝 눌렸을 때 분할 진입하는 거예요. 만약 주가가 10% 올랐다면 절반은 기다리고 절반만 시도해보는 식으로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가가 떨어져도 불안해서 손이 떨리지 않을 만큼의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장은요, 무조건 빨리 들어간 사람보다 제대로 기다린 사람이 더 오래 갑니다. 자, 이제 중장기 투자자의 시야로 조금 더 멀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단기 매매는 속도전이라면 중장기 투자는 체력전이에요. 빨리 뛰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티는 싸움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요, 단거리 경기에서 마라톤으로 넘어가는 병옥점에 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지금은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입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패턴이었죠. 지수가 오르면 곧 빠지겠네. 지수가 떨어지면 이제 바닥이겠지.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지수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그 새로운 구간에서 안착하려는 흐름이 보입니다. 마치 이사간 집에 아직 짐을 다 못 푼 상태랄까요. 잠깐 어수선하지만 방향은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르고 내리는 당위 노이즈보다는 이 시장이 어디까지 체질을 바꾸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현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새로운 레벨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에요. 마치 다이어트를 끝내고 유지기에 들어간 사람처럼요. 체중은 줄었지만 식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원상복귀되죠. 시장도 똑같아요. 지금은 체질 변화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흔들림보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가, 그걸 봐야 합니다. 그럼 중장기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답은 간단합니다. 양손 전략이에요. 한 손은 성장주, 다른 한 손은 방어주. 즉, 포트폴리오의 절반은 지금 달리는 시장을 향해, 나머지 절반은 혹시 모를 조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600만 원은 반도체, AI, 수출 같은 시장 주도 업종에 태우고
400만 원은 배당형 주식이나 방어형 ITF 같은 안정 섹터로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 계좌 전체가 요동치지 않아요. 마치 자동차가 앞바퀴만 돌면 불안하잖아요. 성장주는 가속 페달, 방어주는 브레이크, 두 개가 균형을 맞춰야 길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같은 시기에는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장이 좋다고 해서 전부 올인은 위험하고 조정이 왔을 때는 현금이 곧 무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집값이 떨어졌을 때 현금이 있는 사람만이 싸게 살 수 있듯이 주식도 조정이 올 때 남들이 겁낼 때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금을 10%에서 20% 정도 남겨두면 시장의 기회가 보일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돈이 주식에 묶여 있으면 조정이 와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는 현금 보유는 기회 보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변수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입니다. 한국 증시는 외국 자금의 영향을 크게 받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곧 한국 시장의 유동성을 결정합니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한다면 달러는 강해지고 외국인은 신흥국에서 돈을 뺍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달러는 약해지고 한국 같은 시장으로 자금이 다시 들어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을 때 외국인 순매수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라면 미국 금리 일정을 뉴스로만 스쳐보지 말고 달러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변수는 환율과 대외 여건이에요. 특히 우리 시장은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로 가느냐 약세로 가느냐에 따라 기업의 이익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달러당 1,450원이던 환율이 1,350원으로 내려가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요. 반대로 환율이 너무 오르면 수입 기업들은 원가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환율은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손해보는 양날의 검이에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환율 방향 하나로 업종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를 들어 원화가 강세면 내수주, 소비재주가 유리하고 원화가 약세면 수출주, IT, 조선주가 강세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섹터의 방향타가 됩니다. 세 번째 변수는 정책과 기업 실적이에요. 지금 시장엔 이미 많은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한다더라, 배당 정책 강화된대, 이런 뉴스는 이미 주계 반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건 확인이에요. 말이 아니라 실행. 진짜 정책이 나왔는가, 기업 실적이 실제로 늘고 있는가, 이게 확인돼야 시장의 신뢰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나 검토 중 이런 뉴스로 일시 반등했다가 실제로 아무 조치가 없으면 그 다음날 바로 빠집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는 기대가 아니라 결과를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말보다 실적, 약속보다 실행, 이 두 단어만 기억하셔도 시장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는 밸류에이션, 즉 평가 수준과 심리 과열이에요.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어느 순간 이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생깁니다. 실제로 2021년에도 코스피가 3,300을 찍었을 때 과열 신호가 나오자 3개월 만에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좋은 흐름일 때일수록 너무 빠르게 오른 건 아닌가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이럴 땐 지수를 보지 말고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폭발하는데 주가가 더 이상 안 오른다. 그건 고점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늘 조용할 때 기회를 주고 떠들썩할 때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뉴스가 많고 주변에서 다 주식 이야기할 때일수록 오히려 한 발 뒤에서 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의 코스피 상승은 단순한 숫자 상승이 아니라 시장 체질의 전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새로운 레벨로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지금이 바닥이냐 고점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즉 성장주와 방어주를 나눠 균형 잡기, 일부 현금은 항상 확보해두기, 미국 금리와 환율, 정책 변수에 눈 열어두기, 그리고 기대가 아니라 실행을 확인하고 움직이기. 여러분, 시장은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진짜로 준비된 사람인가?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똑같아요. 확신이 아니라 준비된 판단. 지금 시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수익은 오르는 걸 본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준비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자, 오늘 영상 길었죠?
아시죠?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오늘 시장의 큰 흐름 확실히 감 잡으셨을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이유. 단순히 돈이 몰려서가 아니에요. 시장 심리의 회복,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실물 경제의 버팀목.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지금의 레벨업 장세를 만들어낸 겁니다. 둘째, 기회는 분명히 있지만 준비는 필수라는 거. 그냥 오른다더라 하고 따라가기보단 이 흐름이 진짜 내 기준에도 맞는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섹터와 종목 선택의 기준, 지수의 방향과 개별 기업의 이유가 맞물리는 자리, 거기서 진짜 강한 종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는 업황 회복, 지배구조 개선주는 정책 변화, 수출주는 환율 흐름, 이런 식으로 지수와 개별 유인이 겹치는 자리, 바로 거기가 이번 사이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장기 투자자라면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단기적인 오르내림에 흔들리지 말고 흐름이 바뀌는 지점을 찾아서 확인된 펀더멘털, 실적, 실행력이 있는 기업에 집중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큰 그림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통해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니라 투자 통찰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시장 점검, 종목 전략, 리스크 관리 이 세 가지 루틴으로 시장의 흐름을 차근차근 함께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궁금한 섹터나 종목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저는 주식해마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장의 방향은 매일 바뀌지만 준비된 투자자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